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의사다 시즌 4 보이는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오늘 모신 멀쩡한 의사는 서울성모병원 혈액종양내과의 윤재호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윤조입니다. 네. 자, 오늘 주제는 백혈병. 그 중에서도 이제 주로 급성 급성. 백혈병. 그래도 백혈병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간에서 시작되면 간암이고 위에서 시작되면 위암인 것처럼 백혈구에서 기원한 암, 백혈병인데 백혈구가 종류가 많아요. 대표적인 게 뭐 호중구, 뭐 호산구, 호염기구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림프구, 뭐 단핵구, 뭐 다양한 백혈구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모든 백혈구 하나하나가 다 암이 될 수 있어요. 네, 다 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대충 그래도 우리가 아는 게 급성, 만성 만성, 나누는 거 맞아요.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골수성하고 림프. 림프구성. 네. 말씀대로 크게 그렇게 두 가지다 보니까 이렇게 사분면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급성 골수, 급성 림프, 만성 골수, 만성 림프 이런 식으로 사실 크게 나눌 수가 있는 개념입니다. 백혈병은 급성 백혈병의 개념이 이제 도입된다는 게 재밌는 건데요. 위암, 간암 같은 것들은 이미 완성된 조직이 소위 말하는 암성 변화, 그것도 역시 유전자 변화에 의한 것들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유전자 변화가 생긴 이상암세포가 이제 완성된 위나 간에서 생긴 게 그게 이제 막 증식하는 개념인데요. 그건 이제 말 그대로 최종적인 위 세포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혈액암의 경우는 특히 급성 백혈병은 최종적으로 아직 호중구나 호상구 림프가 되기 전 단계, 골수로부터 세포가 발달을 해서 백혈구가 되는데 발달 단계에서 문제가 생긴 세포가 암세포로 과다 증식하는 그래서 미성숙 세포의 개념이 도입되는 게 급성 백혈병입니다. 생각해보니까 모든 암 중에 급성이라고 붙어있는 암은 이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급성이란 개념이 미성숙한, 그러니까 분화가 안 된 세포가 그만큼 환자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또 골수의 그 환경을 굉장히 공격할 수 있는 분화가 안 된 세포의 과다 증식이다라는 게 급성 백혈병의 특징입니다. 그럼 만성은 다 분화가 끝난 네, 만성은 세포들이 많이 늘어나는 그렇죠.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분화가 되어 나온 상태에서 암세포가 되는 경우를 보통 만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골수성하고 림프구성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제 백혈구의 이제 기원으로 올라가 보면 헤마토포이릭 스템 셀이라는 말 그대로 조혈모세포, 그렇죠. 조혈모세포가 크게 일단 골수국의 어미세포, 또 림프국의 어미세포로 일단 크게 나뉩니다. 적혈구, 혈소판도 다 골수국의 어미세포에서 분화되는 세포들이고요. 호중구, 단핵구, 호산구, 호염기구 이런 것들이 다 골수국의 세포들이에요. 그 세포들에서 암세포가 생기는 것들은 대부분 다 골수국의 질환들. 급성 골수성 백혈병. 네. 그리고 림프구에는 사실 몇 개 없습니다. 크게 B림프구, T림프구, 또 NK림프구 뭐 이 정도가 나뉠 뿐인데 절대 다수는 B림프구, T림프구거든요. 그래서 T나 B림프구로부터 이제 기원을 하는 아세포, 그러니까 아직 성장하지 않은 세포가 암세포가 된다. 그러면 이제 급성 림프 백혈병. 그러니까 혈액 세포 중에 백혈구가 있고 그렇죠. 백혈구 중에 여러 개가 있는데 크게 나누면 골수 계열이 골수 있고 계열이고 림프 림프 계열이 계열. 있다. 그쵸. 그래서 골수 계열이 많이 생기면 골수성, 림프구 계열이 많이 생기면 림프구성. 그렇죠. 근데 완성된 세포가 많이 생기면 만성, 완성된 세포 이후에 이제 암세포로의 변화가 생기는 경우 생기면 만성이고 만들어지는 미성숙한 세포들이 네. 왕창 늘어나면 급성. 그렇죠. 이게 속도의 차이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속도 차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그래요? 급성이라고 얘기하는 네네네. 이유도 그만큼 뭔가 골수를 파괴하고 환자의 증상을 일으키고 하는 네네. 어떤 제반적인 양상이 훨씬 좀 빠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 악화되는 속도가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급성이란 말을 붙이는 경향이 있는 것이고요. 네. 만성의 경우는 굉장히 천천히 진행을 하는 양상들이 많이 있고 물론 이제 순환놈도 왜 건드리면 무섭다고 하는 것처럼 네네. 이제 만성 골수백혈병,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도 어떤 추가적인 유전자 돌연변이가 생기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타입으로 탈바꿈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거의 급성백혈병에 준할 정도의 모습으로 네. 바뀌기도 해요. 근데 그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소아한테도 생기고 어른한테도 맞아. 생기잖아요. 네. 그게 뭐 종류가 4개 중에서 이렇게 뭐 소아한테 생기는 게 따로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까? 저희 이제 급성백혈병 쪽으로 이제 얘기를 조금 몰아서 가볼게요. 그래서 이제 급성 골수백혈병과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이 지금 큰 두 개의 축이 되는데요. 실제 발생률은 급성 골수백혈병이 훨씬 많아요.
거의 한 3, 4배 가까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절대 다수의 급성 골수백혈병은 거의 성인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급성 림프모그 백혈병의 경우에 좀 독특하게 영유아 때의 발생이 상당히 높습니다. 미성숙해서 그런 걸까요? 정확하게 그 어떤 주 요인에 대해서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결국 백혈병이 되는 게 유전자의 어떤 돌연변이들 때문일 텐데 어떤 소아서부터 뭐 굉장히 일찍 발현되는 어떤 유전자 돌연변이들이 골수성보다는 림프구성에서 좀 더 많은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출생아 숫자는 자꾸 줄고 있는데 네. 전체 백혈병 환자는 좀 늘고 있다고 어른 백혈병이 는다는 뜻이겠죠? 림프모그 백혈병의 경우는 실제 이제 국내 데이터를 조금 조사를 해보면 실제 소아가의 전체적인 인구가 주는데도 네.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환자 수는? 전체 발생 수는 어. 그래서 10만 명당 발생 수 자체는 사실 미묘하게 올라가고도 있어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소아에서도 다소 늘고 있는 건 맞고요. 성인에서는 뭐 10만 명당 성인만 봤을 때는 한 0.5명 정도였던 게 10년 전이라면 지금 거의 0.8명?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요? 1.5배 이상 지금 사실은 발생률이 늘어나고 그게 있는 건 사실 고령화 때문이에요? 아니면 뭐 환경오염이나 다른 식생활이나 이유가 이런 둘 다인 것 같습니다. 둘 다요. 네. 그 선생님이 주로 이제 급성 보시는데 급성이다가 만성으로 가거나 만성이다가 급성으로 급성. 이런 것도 가능한 겁니까? 일단 급성에서 만성 간다는 백혈병에 있어서는 허용되는 얘기는 아니고 통용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만성의 성질을 가졌던 병 타입, 만성 골수백혈병이나 만성 림프 백혈병의 경우에는 급성의 성질을 띠는 공격성을 갖게 되는 쪽으로 넘어가긴 합니다. 좀 빨리 예, 나빠지고. 굉장히 공격적인 타입으로 바뀌고 흡사 급성 백혈병의 어떤 그런 임상 양상을 띌 정도로 진행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급성 백혈병이 만성으로 가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하셨으면 네네, 그건 좀 그럼 급성 백혈병은 완치되거나 아니면 아예 돌아가시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안타깝지만 실제 그렇게 설명드립니다. 이거는 조절하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요. 만성은 말 그대로 조절하면서 갈 수 있는 병이고요. 그 네 가지 중에서 제일 그래도 성적이 좋은 거랑 나쁜 거랑 이거 어떻게 돼요? 현재 지금 좋기로는 이제 만성 골수백혈병의 경우는 소위 경구 표적 치료제만을 가지고도 거의 95% 정도가 10년 이상 생존을 하고 있는, 물론 그 얘기인즉슨 5% 정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성기의 상황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다소 있다라는 얘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만성 림프 백혈병일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경구 표적 치료제가 이제 1차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된 약들도 있고, 기본적으로 장기간 치료를 할 수 있는, 조절하면서 갈 수 있는 네. 병인데, 근데 적지 않은 수에서 또 급성의 성질을 띠는 쪽으로 넘어가는 퍼센트가 한 10% 정도에서는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 급성 골수성 림프구성은 성적이 좀 아직까지는 안 좋습니까? 크게 거시적으로 급성 골수백혈병, 급성 림프백혈병을 탁 비교했을 때는 비슷해요. 예,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5년 생존율로 40% 정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그 안에서 이제 서브 타입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완치율 80%부터 완치율 20%까지 또 다 그 평균치가 한 40% 정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보통 이제 암들이 유전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다 섞여 있는데 백혈병도 똑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 저희가 지금 크게 관심 갖는 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일단 유전자 변이입니다. 결국 선천적으로 취약한 어떤 유전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 후천적인 어떤 환경적인 요인들, 그게 합쳐짐으로써 벌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급성 백혈병은 적어도 2개 이상의 유전체 변이가 합쳐져야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정상적으로 백혈구가 분화되지 못하게 하는, 분화를 멈추는 유전자 변이가 하나 있어야 될 것이고, 이 미성숙한 세포를 이제 과다 증식시켜야지 정말 암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다 증식하는 어떤 유전자 변이가 최소한 2개 이상은 합쳐져야 이런 형상이 나타나겠지라는 게 이제 저희가 그냥 쉽게 제시하는 방법인데요. 안 좋은 일이 2번 벌어진 거다. 최소한 그렇죠. 근데 부모한테는 그 돌연변이가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없습니다. 사실은 이건 절대 유전병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에서 유전자에 약간 그렇죠. 이상이 생겼는데 그렇죠. 거기에 환경적인 요인이 더해져서 그렇지만 모든 유전자는 결국 부모한테 물려받은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질병 유전자로 변이는 일어나진 않겠으나 외부 인자의 취약한 유전자는 분명히 물려받았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유전병은 아니나
유사한 어떤 그런 암성 질환이 나타나는 집안에 많이 나타나는 가능성이. 경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암이라는 게 유전자 맞습니다. 변형하고 관련이 되니까요. 네. 저는 학교 다닐 때는 배운 기억이 전혀 없는데 필라델피아 음성 이건 양성. 뭐예요? 양성. 주로는 저희는 이제 비림프모브 백혈병이 거의 절대 다수예요. 90% 가까이가 비림프구가 뭔가 악성으로 변하는 것인데요. 그 비림프구가 정상적으로 성장을 해서 이제 면역 세포로서 역할을 하면 되는데 정상 비림프가 되기 전에 뭔가 유전자 돌연변이가 일정 세포의 안에서 생기기 시작할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할을 멈추는 유전자 변이가 있을 것이고 과다하게 증식시키는 유전자가 있을 텐데 필라델피아는 과다 증식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유전자입니다. 원래 보통 사람한테는 없는 건데 없죠. 그래서 처음 환자가 백혈병이 의심된다고 그래서 병원으로 왔을 때 백혈구 수치가 보통 10,000개 정도까지가 정상이라면 보통 이제 백혈병 환자가 보통 이제 한 30,000개, 40,000개 이런 식으로 이제 백혈구가 막 오르고 대개 필라델피아 양성인 환자분의 경우는 아예 한 3배 이상이에요. 예, 백혈구 한 10만 이상 아예 그렇게 확 높아서 진단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은 경향성은 분명합니다. 물론 필라델피아만으로는 안 되겠죠. 그것도 이제 어레스트, 분화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게 뭔가 이게 합쳐졌을 때 결국 급성 백혈병이 될 텐데 필라델피아는 대표적인 과다 증식시키는 유전자의 어떤 특성을 가진다. 당연히 뭐 증상이나 이런 거 가지고는 양성 음성은 모르는 거죠. 거의 모릅니다. 네. 필라델피아 양성이지만 백혈구가 또 생각보다 안 높은 타입도 있거든요. 그래요. 또 음성이지만 되게 높은 타입들도 있어요. 진단 시 백혈구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많이 만들어지는 타입들이 되게 아무래도 조금 좋지 않아요. 사실 백혈병은 대부분의 환자들 얘기 들어보면 그냥 뭐 피곤하고 뭐 감기 증상 잘 안 있고 나. 컨디션 안 좋아서 병원 갔는데 피 검사가 좀 이상한데 이러고 이렇게 발견되잖아요. 그럼 특별한 증상이 처음엔 없는 네, 거죠. 저렇습니다. 실제로. 전혀 뭐 모르는 상태에서 진짜 그냥 진단되는 경우들도 많고요. 실제 급성 백혈병도 정말 증상이 나타날 정도의 상황이면은 뭔가 이제 환자가 조금 참거나 예, 뭔가 조금 뭐 그러려니 나 원래 피곤했는데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 딜레이 된 경우가 많을 거예요. 제일 기분 나쁜 증상은 피로입니까?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초기 근데 증상은. 우리 다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피로감이 그 정도는 아닐 거 어느 아니에요. 정도예요? 뭐 피로감은 말 그대로 누구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저희가 감별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제 결국 골수 안에 있는 미성세포가 골수 기능을 셧다운 시키면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란 말이죠. 뭔가 예전엔 안 그랬는데 자꾸 감기가 안 낫고 뭔가 염증 이런 게 생겼는데 뭐 젊은 사람 같으면은 항생제도 쓰고 하면 금방 나야 되는데 이게 중증으로 넘어간다거나 폐렴이 막 반복돼 이런 식의 게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길 수가 있고 혈소판 감소가 심한 경우가 많아요. 특히 급성 백혈병은. 멍 잘 들고. 그렇죠. 지혈이 안 되는 양상이 보통 이제 하지로 이제 피가 몰리고 네네네네. 이쪽이 뭐 다칠 일이 많고 무게를 싣다 보니까 하지 자반증으로 많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너무 뭐 과도한 걱정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증상, 이런 상황이 되면은 피 검사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요거만 좀 알려주시죠. 진짜 궁금합니다. 그건 꼭 백혈병만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어떤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너무 예민해도 안 되겠죠. 그렇지만 너무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30년이든 50년이든 70년이든 살면서 이렇게까지 피곤한 건 처음이다. 그렇죠. 혹은 옛날엔 안 그랬는데 유난히 요새 멍이 잘 든다. 뭐 이런. 맞습니다. 네. 정말 혈소판이 심하게 낮은 경우는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너 뭐 어디서 맞았냐 싶을 맞아, 정도의 맞아. 정말 좀 이상한 정도로 심한 멍이 멍들어. 들어요. 멍 들었어. 뭐 이러면. 네. 분명히 뭔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영향력이 좀 크고 뭔가 불편함의 빈도나 강도가 센 경우라면은 정말 간단한 검사거든요. 특히 이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검사는 그렇죠. 네. 가장 1번 검사예요. 정말 쉽고 정말 싸고. 네, 아주 기본적인 검사이기 때문에 심지어 보건소에서도 다 할 수 있는 검사거든요. 전국에 있는 어떤 보건소에서도. 그래서 보건소에라도 가서 좀 추적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하죠. 자, 오늘 서울 성모병원 윤재호 교수님 모시고 백혈병, 특히 급성 백혈병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급성 치료법. 백혈병 치료법에 네. 대해서 좀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